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이항영 MTN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은 3거래일 연속 3대 지수가 또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거든요.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 보름여 만에 다시 사상치 효과로 마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전이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아무튼 기분 좋게 오늘 달렸습니다. S&P 500이 4,74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직전에 사상치 효과는 4,712포인트 정도였을 겁니다. 지난 12월 10일이었는데요. 날짜로 보면 14일만, 거래일 수로 보면 한 10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파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났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경비용 치료제인데요.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아시다시피 머크의 치료제도 오늘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희망이지만요. 이런 코로나19를 지금 2년째 전 인류가 겪고 있는데요.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실제로 부동산 주식만 잠깐 쉬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이라든가 임의소비재, 산업재 등 10개 섹터가 대부분이 오늘 많건 적건 간에 오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거의 1% 내외씩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상치 효과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습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도 당초 예비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 정부 건수 등도 일단 지표 등이 대부분 오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는 70.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12월 달에 67.4였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예비 지수가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70.4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장에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는 유가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75, 6달러 하던 것이 바로 그냥 급전직하한 적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되고 보고된 이후거든요. 이게 62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70달러 넘나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3일째 반등하면서 오늘 73.90, 74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시장에서 오미크론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도 물론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알게 모르게 3, 4일째 좀 회복 올라가면서 1.5%에 근접한 것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루홀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짐 폴슨 이분도 저희가 여러 번 인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있었던 오미크론 우려에 따른 매도 국면은 과매도였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반발 심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에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주시장에서 좀 반등 랠리가 나왔던 3일째 여전 기폭제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다음 주 막상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겠지만 탐리가 얘기했던 지난 월요일 날이 저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바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을지 그 빅테크 기업들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빅테크는 다양한 주식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요. 실제로 보면 알파벳이 0.6% 올라갔고요. 애플도 0.6%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강보합 정도 0.2% 올라갔고요. AMD가 오늘 모처럼 좀 2%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지수 자체가 S&P 500이 사상치 효과는 아니고는 사상치 효과 주식이 제법 많은데요.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길에서 맨날 보고 많은 분들이 즐겨가는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치 효과가 가면 이제 많이 확 받아들여지고 내가 뭘 했나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냐라는 소위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대표적 코카콜라나 나이키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인데요. 오늘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것이 사상치 효과로 끝난 것이 오늘 시장의 대표적인 주식은 저는 맥도날드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특징적이었던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특징주들도 많이 좀 점검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에드워드 사이언스는 저희가 그 월가우즈에서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은 다들 알죠. 다만 이제 보통 환자분들도 정확히 모르고 저도 이제 써본 적 없죠. 아직은 건강하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인공 심장 혈관 그런 쪽에 보면 스텐트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는 계실 텐데 거기 그쪽 분야에서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인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0.9%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를 갖고요. 팔로 알토는 이제 많이들 저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서 항상 대표 지원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팔로 알토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트넷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런 것들이 대표 지원 기업들인데 제일 큰 회사는 이제 팔로 알토입니다. 팔로 알토 정확한 명칭은 네트워크까지 들어가는데요. 역시 오늘 1.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섹터, 특정한 종목군이 아니라 다양하게 시장에 대해서 큰 관점에서 좀 더불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대표적인 의료보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민영 의료보험 이런 쪽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시장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대감에서 지금 헬스케어에 관련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건 어제도 한번 강조드렸는데 여튼 그런 주식 중에 의료보험 쪽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대표적인 회사죠. CVS에서는 다 비슷한 부류라고 되겠는데 여튼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조에피스는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수의과 선생님 아시고 저희가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때도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전 세계 1위의 소위 수의학이라고 하나요? 이제 동물요, 가축이나 동물 거기에 이제 각종 병이나 약 그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요. 조에티스가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좀 무섭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집에서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 많이 키우시니까요. 그런 쪽의 시장의 흐름과 보시면 좋겠고요. 리츠는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겠네요. 오늘 리츠 전체적인 재미없었는데 리츠는 다양한 섹터가 중하부 섹터가 또 11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다 어려웠기 때문에 리츠를 제일 통합하는 제일 총괄하는 제일 오래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ETF는 VNQ라고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벵갈대에서 하는 겁니다. 소폭이지만 오늘도 역시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저희가 5G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도 많이 있지만 해외 주식, 특히 5G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5G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ETF가 5G ETF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메타버스 시대에 5G도 당연히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ETF인데요. 5G ETF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도 많았었고 그리고 ETF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불과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은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반등하다 보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1년 12달 거래 중에서 불과 닷새 엿새 6일, 7일 정도니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인 정리부터 해드리면 산타랠리의 기간을 무슨 이게 교과서에 나오고 헌법에 나온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은요. 크리스마스 다음부터 그 이후에 거래일이 대충 4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는데 여튼 그 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두 거래일을 우리가 산타랠리의 기간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합니다. 통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확인해드리면요. 1890년, 6년 이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죠. 미국은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무려 124년의 통계입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요. 산타랠리 기간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은 77%입니다. 평균적으로 1.49% 올라갔고요. 6거래일 상승의 확률은 보통, 그러니까 77%의 미국 주식 다우지수의 평균 6거래일은 얼마 올랐나요? 56%가 상승이었고 상승 확률이 0.16%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통계적 할 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신뢰 수준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재미삼아서 표현해드렸는데 이거에 상당 의미 있다는 것은 95% 신뢰 수준으로 의미 있게 산타랠리 때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은 S&P 500 기준이 되겠습니다. S&P 500 기준을 보면 1950년 이후 이것도 역시 70년의 역사인데요. 산타랠리 기간 동안 상승 확률은 78.9%. 그러니까 S&P 500의 70년은 훨씬 더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 되겠고요. 상승의 평균은 1.3%가 나왔고요. 상승 확률, 말씀드렸던 78.9%는 매일매일의 6, 7일의 거래를 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6일, 7일의 거래를 했을 걸 보면 한 해의 거래를 수 보면 254번을 계산할 수 있죠. 월요일부터 1월 1일부터 7일, 1월 2일부터 7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4번의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상승 확률 78.9%는 단연코 1등을 했다는 놀라운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 가장 확률이 상승 확률이 높았던 6, 7일은 언제다? 산타 크리스마스 직후였다는 것도 어떤 재미있는 통계니까 좀 말씀드렸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P 500의 최고가가 이제 오늘 다시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 등에 의한 것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퇴색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항상 산타 크리스마스 이후에 마지막 달에요. 이번 달 말에 사상 최고가 도달할 확률이 S&P 500 사상 최고가 올라갈 확률이 41%.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은 사상 최고가로 끝났다는 것도 여러분들 재미있는 통계니까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미있는 통계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95%의 신뢰를 갖고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다 바로 애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애플에 대해서 이번 주 뭐 CT에서도 목표 주가를 뭐 170에서 200으로 올렸었는데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다시 한번 긍정적 리포트를 내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캐티 허버티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저희끼리 얘기하면 이제 애플바라고 얘기하는 분이죠.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흥미롭습니다. 지금 12월 분기, 그러니까 12월 지금 현재 진행한 분기 아직 5일 남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1월 말에 실적 발표할 텐데, 12월 끝나는 분기에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좋을 거 나오면서 자기는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생산도요, 예상보다 훨씬 좋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군데 소식통, 여러 군데 지금 서플라이드랑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요. 11월 달에 전 세계 아이폰 부품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분기당 생산이 8,200만 대 체제인데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이라든가요. 그리고 그 핸드폰의 파워 관리 칩 등이 제일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이 수급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 월로 보면 12월 생산이 11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인데 과거에 이제 12월 날 이제 슬로우한 거죠. 연말 시즌도 있고 미리 아이폰을 주문이 많이 선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과거의 12월은 1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12월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12월은 생산이 워낙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요즘 이제 4, 5일 정도면 아이폰 13, 13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미국에서도 주문하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많이 떨어진 게 주문을 줄어들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12월 분기 매출이 729달러를 잘 전망하는데 월가 컨센서스는 670억이기 때문에 훨씬 자기 높게 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기당 주당 이익이 1.89달러가 지금 업계 컨센서스인데 이분은 지금 1.97달러.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보다 5에서 6% 정도 위로 나올 거라고 있고요. 당연히 매출 자체도 1,186억보다 높은 1,220억 달러이기 때문에 물론 이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눈높이는 높아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눈높이가 약간 낮아져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본인이 직접 조사해 본 결과 훨씬 더 눈높이 높여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에 그 애플 말고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큰데 보니까 웨드부시 UBS에서 테슬라 이외의 대안으로 가져갈 만한 전기차 주식을 또 선택을 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니콜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럭을 딜리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요. 2022년은 전기 자동차 산업 변곡점이 될 거라고 댄 아이브스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엄청난 소비자의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단점 물론 테슬라를 가장 좋아하지만 GM과 포드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 등도 소위 전기차 혁명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쪽에 좀 관심을 둬도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GM이나 포드 두 개 다 이제 매수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시장의 전체 규모의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도 10년 동안에 5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텐데 앞으로 10년 동안도 테슬라가 절반을 시장을 갖고 나머지 100개가 됐건 200개가 됐건 나머지 기업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중심내적인 사고는 여전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GM과 포드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독일 주식까지 하시는 분들은 폭스바겐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UBS 같은 경우에도요. 테슬라가 정식자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로 여전히 남는 건 뭐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GM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GM과 포드를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포드보다 GM이 훨씬 좋은 걸 화사 맞다고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인데 GM 같은 경우 기존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율주행의 차량과 소프트웨어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 UBS는 테슬라 다음은 GM을 선택하고 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 자동차 시장에 그렇게 커지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에 집중하던 기업들은 여전히 어떤 성능과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서 여전히 테슬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지금 테슬라를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다수이면서도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거네요. 테슬라가 핵심이긴 한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딱 정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24일인데요.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24일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 건데요. 잠시 후 7시 20분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에서 미국 시황 브리핑도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니까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